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지금 추석이나 왜 구정 때 젊은이들이 가서 널뛰기 하고 하는 그 한옥들을 다 옮겨놓은 그때 이 집을 옮겨올까 하다가 너무 낡아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지금 남산 한옥마을에 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조선족 왕 27대 왕의 정비가 태어난 집으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홍석원뿐만 아니라 이런 것조차도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될 유적들인데 오늘날 그 재개발의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지금 다 없어질 지경이죠.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겸재, 단원, 추사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리 역사상에 가장 훌륭한 뛰어난 화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특별히 여기를 그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을까? 생각해보면 참 감개무량한 얘기 아니에요? 물론 겸재는 자기가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는 집이 겸재의 임곡정사 뒷마당 큰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겸재는 여기 살았으니까 당연히 겸재의 그림 중에서 이 지역을 그린 그림이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금강산도 이외에는 제일 많이 남아있는데 이 단원뿐만 아니라 추사까지도 관련된 이 아름다운 지역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도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북촌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작은 카페가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맨 앞에 지도 한번 다시 보시고 여기 끝내죠. 보여주시면 북촌에서는요 한옥이라는 하드웨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20년이나 걸리고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북촌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날 그게 남았어요. 그 20년 동안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다 헐려나갔고 그랬지만 서촌의 경우에는 저는 이 북촌보다도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힘주어 말씀드린 것처럼 북촌과 같은 한옥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 아까 공문성 교수가 얘기한 그 체부동만 해도 168채가 남아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하드웨어로서의 한옥이 아니라 북촌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집집마다 따지고 보면 스토리가 다 있어요. 누가 살던 집이라는 것을 뒤져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더블린 가보신 적 있죠? 두 도시 이야기를 그 소설책을 들고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서 그 문학 기행을 하는 투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계에서 왜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를 보면 누가 살든지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게 대단한 동네인데 이것은 북촌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갖고 있는 것이 하드웨어에 플러스 역사 문화의 컨텐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문화의 컨텐츠라는 것은 이거를 밀어버리는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영원히 없어져 버립니다. 어쩌면 한옥이라는 것은 혹시 나중에 복원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컨텐츠가 없어요. 윤동주가 살던 집이라는 것, 하숙집이라는 것은 그게 흘림으로써 윤동주에 대한 기억이 없어버려요. 그런데다가 지금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서울시가 여기다가 물길을 복원하고 문화지구 지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신 전임 시장이 이걸 아파트 다 만들려고 했던 거에서 이렇게 변한 건 참 엄청난 변화예요. 정말 눈물 날 만큼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굉장히 좋은 징조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첫째, 얼마 전까지 고궁박물관이라는 것이 그런 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아십니까, 여러분? 고궁박물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가 광화문 광장이 되고, 물론 저는 거기서 뭐 그런 이벤트 많이 하는 건 반대지만, 이게 앞으로 국가 상징거리의 일호가 되죠. 그죠? 여기서부터 국가 상징거리가 시작돼가지고, 서울역, 남대문 서울역, 용산, 해가지고 쭉 국가 상징거리로 지금 조성이 될 계획인데, 여기에 첫 번째로 광화문 광장이 생김으로써 적어도 이 사람들이 여기를 가게 됐어요. 고궁박물관이 가까우니까.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대로 사직단이 정식으로 명예를 되찾고 종묘 같은 위치에 올라서게만 된다면 이 지역이 전혀 도시적인 문화적인 포텐셜리티가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직단을 서울시에다가 제일 먼저 이걸 제 모습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옛날 그림이나 지도를 보셨겠지만 사직단에는 종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건물들이 있었어요. 임금이 가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목욕하는 방, 음식 준비하는 방, 제기, 보관, 호위 군사들 숙소, 굉장히 많은 건물이 있었는데 굉장히 축소되고 지금은 딸랑 땅바닥에 재단만 남아있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쪽에 삼청동 충리공간이 있는데 그 먹거리 밥집들 많고 카페 많은 골목들,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넘쳐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청와대를 넘어서 효자동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쪽에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간에 우리가 권 소장께서 설계를 잘 해주시겠지만 이 지역이 정말로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도 김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 우리 아름지기 헤리티지 공모전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공모전과는 정말 이 성격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상 부지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설계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해서 조금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촌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 문화적인 배경, 그 다음에 이상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 건축을 단순히 일반 공모전에서 하듯이 이런 디자인의 일종의 유의와 비슷한 그런 차원에서만 손재주에 의해서 하는 것, 이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사실 1차 이 세미나에서는 우리가 이 학생 공모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지기에서 앞으로 계속 해마다 하겠지만은 다른 이 차원의 이 학생 공모전을 하고, 그것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자세를 갖게 하는 데에도 기여하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 늦게까지 이 자리를 메워주셔서 고맙고요. 아마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장소 사용이 6시 반까지인데 적어도 30분 이상 질의응답할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시작을 했었던 건데 벌써 6반이 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사항들 그 외에 우리 공모전과 연관지어 가지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들 질문할 때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간은 지났는데 우리 이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리면은 우리도 바로 답변을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꼭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